나이가 들면서 어떤 질병이나 약물 때문에 성욕이 뚝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남녀도 나이 탓을 하며 불만족한 성생활에 체념해선 안 된다고 성의학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성관계가 가능하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는 좀 더 사려 깊게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건강매체 웹MD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년 이후 성관계 개선을 위한 팁 7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성관계를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나 관계를 맺는 동안 땀을 뻘뻘 흘릴 수도 있다. 여성의 경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운동이 항문을 조였다 푸는 것을 반복하는 케겔 운동이다. 이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한다. 운동 후 소변을 볼 때 중간에 멈추면 해당 근육이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차례에 걸쳐 비교적 자유롭게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 장거리 자전거를 즐기려면 좌석이 편안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고른다. 발기부전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음은 성관계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몇 이유다. 근육 강화 등을 다치게 하거나 근육을 당기는 것보다 기분을 잡치게 하는 것은 없다. 성관계는 최고의 근력 운동이 될 수 있다. 기분 전환 운동을 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등 화학물질이 나온다. 우울증을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몸매 향상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성관계는 몸매를 좋게 해준다. 두 번째, 흥미를 잃지 않고 새로운 것 시도. 오랫동안 같은 파트너와 함께 지내다 보면 성생활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를 수 있다. 관계를 갖는 시간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특히 밤에 너무 졸리다면 아침에 관계를 갖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체위도 바꿔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고 함께 샤워 또는 목욕을 하고 전문 마사지를 함께 받는 등 신선한 행동이 바람직하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소소한 계획을 꼼꼼하게 짠다면 두 사람이 먼 길을 별 탈 없이 갈 수 있다. 세 번째, 성관계를 뛰어넘는 생각. 성관계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선택도 결코 적지 않단. 단순하지만 깊숙한 키스, 애무 행위가 좋은 예다. 또한 관능적인 마사지를 서로 해주거나 관계에 입을 활용하거나 바이브레이터 등 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다. 네 번째, 편안한 느낌. 관절염 또는 계속되는 통증 탓에 성관계가 썩 즐겁지 않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서로 쉽게 취할 수 있는 체위를 시도해보거나 베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루 중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관계를 갖는 것도 좋다. 필요한 경우 미리 따뜻한 물로 몸을 씻거나 진통제를 복용하면 긴장이 풀린다. 다섯 번째, 약물 문제의 해결.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궤양 치료제 등을 복용하다 성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의사와 상담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섯 번째, 수술 또는 질병을 앓은 뒤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파트너와 다시 관계를 맺기 전에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천천히 관능적인 터치와 키스부터 시작한다.
행위 후엔 육체적 감정적 느낌을 서로 솔직히 털어놓는다. 7번째. 스스럼 없는 대화. 성생활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끙끙대지 말고 파트너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성욕의 변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 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 두 사람이 모두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성치료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담당 의사가 성상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들면 파트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일종의 장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한편 이 밖에 염두에 둬야 할 점도 몇 가지 있다. 성병을 젊은이들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썩 좋지 않다. 매독임질생 식기, 헤르페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각종 성병의 감염 가능성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특히 파트너가 2명 이상이라면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폐경 후 질건조증, 성교통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파트너와 전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는 윤활제를 써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가 여전하면 의사와 상의한다. 이 세상 모든 중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질병이나 약물 때문에 성욕이 뚝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남녀도 나이 탓을 하며 불만족한 성생활에 체념해선 안 된다고 성의학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성관계가 가능하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는 좀 더 사려 깊게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건강매체 웹MD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년 이후 성관계 개선을 위한 팁 7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성관계를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나 관계를 맺는 동안 땀을 뻘뻘 흘릴 수도 있다. 여성의 경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운동이 항문을 조였다 푸는 것을 반복하는 케겔 운동이다. 이는 골반저 근육을 강화한다. 운동 후 소변을 볼 때 중간에 멈추면 해당 근육이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여러 차례에 걸쳐 비교적 자유롭게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 장거리 자전거를 즐기려면 좌석이